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육아 잘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육아 고민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는 평소에도 육아서를 많이 보지만 육아가 힘들 때면 더 쌓아놓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괜찮다 싶은 책 있으면 지똥이랑 유똥한테 권하기도 하고요. 저는 원래 평소에 육아서를 자주 즐겨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육아서보다 논문을 많이 보죠? 그쵸. 근데 워낙 유똥이랑 유지가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그 대열에 좀 합류를 했거든요. 이번에 0에서 5세 골든브레인 육아법의 저자 김보경 박사님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사결정 신경과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도 하세요. 신경과학을 편하게 뇌과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뇌과학적인 지식이랑 육아를 접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뇌과학이라고 하면 용어부터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김보경 박사님은 육아 일상 전반에 걸쳐 아이의 건강하고 탄탄한 두뇌 발달을 위한 육아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술술 읽히더라고요. 김보경 박사님은 이 책에서 뇌 발달을 위해 뇌를 깨우는 3가지 방법, 뇌를 완성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뇌 발달하면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영상에서 늘 외치는 거지만 새삼 기본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 3명도 각각 아이들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쵸, 맞아요. 되게 찔리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부분도 있었죠. 제가 요즘 수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수면 부분은 막 밑줄 치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봤거든요. 사람마다 적정 수면의 시간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하루에 10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괜찮은데 저희 집은 제가 좀 문제가 많아서 저는 거의 하루에 평균 4-5시간 자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올해 급격하게 막 기억력도 안 좋고 주의력도 안 좋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머리가 많이 나빠진 것 같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늘어놓는 증상들이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아 그래? 넌 잠 엄청 많이 자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사실 기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뇌에서는 해마가 기억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 이 해마랑 되뇌피질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공고하게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심리학 연구들에서 기억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새로운 걸 배우고 나서 꼭 하루 자고 와요. 자고 와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기억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인 거죠. 0에서 5세 골든브레인 육아법을 보면 실제로 3에서 5일 정도의 수면 시간을 기록해서 평균 수면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 아이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 점검해 보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저희 아육톡 멤버들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는데 사실 저와 저희 아이는 수면 패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가 얘는 올빼미형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수면 패턴하고 큰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너는 잠을 안 자잖아. 맞아요. 저는 진짜 잠을 잘 안 자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몇 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머리 많이 나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인데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지각해서도 안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거 좀 대대적인 수면 패턴에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 한 컵에 강력한 힘을 아시나요? 수분이 부족하면 기억력,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더 쉽게 피로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아이에게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세요.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꼈을 때 물을 마시는 습관을 어릴 적에 배워야 하는 능력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도 진짜 많이 찔렸거든요.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너가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소에도 물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물 안 마셔도 괜찮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 물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물이 잘 안 땡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보니까 갈증을 느끼는 것과 배고픔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꼈을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간식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저 또 주전부리는 엄청 먹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책 활동에 새로 태어났네. 잠도 많이 자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에는 물도 일어나자마자 한 컵 마시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한 연구 중에 이탈리아 9에서 11세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수분 섭취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85%의 아이들이 수분 부족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학, 언어, 수행 과제를 주었을 때 수분이 부족한 상태였던 아이들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고 나서 아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씩 마시고 중간중간 놀면서도 우리 물 마시고 오자 이러면서 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매일매일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이 드물고 대부분 학원에 가더라고요. 그쵸. 아이들 연령이 많아질수록 뭐 학원도 다니고 공부할 것도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기 때 2달 정도 이제 걱정이 돼서 태권도 학원을 쉬었거든요. 근데 겨울이라서 활동량도 줄어들고 나니까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 학원에 갔다가 집에 아이가 막 머리가 땀에 젖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아이가 지었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표정이었는데? 행복한 표정이었어? 행복한 표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막 쌓여있던 게 해소되고 막 편안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아이한테 꾸준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깨닫게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이는 사실 신체 활동을 별로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 아이도 신체 활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요즘에 근데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산책을 좀 했었어요. 아이가 되게 행복해하기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하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딜레마가 그러면 자는 시간이 또 늦어지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다 공감이 또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실 아이들이 신체 활동하는 거, 바깥놀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조금씩 노력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터 선생님이 가끔 공원에 가주시긴 하세요. 그러면은 공원에서 확실히 놀고 온 날은 밤에 잠도 잘 자고 더 좋죠. 매일 가야겠네. 독서 부분 역시 우리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에게 정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걸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이 잠자리 독서할 때 그렇게 잠이 오고 졸리더라고요. 그 유진이가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지. 엄마 또 졸려? 엄마 졸린 거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그림책 보면 자기 너무 졸리다고. 근데 이 책에서 독서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독서가 아이 발달이 정말 중요하지. 근데 뭐 아이의 인지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다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책을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정서적인 교감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가 크면 이 시간을 또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그래 이제 졸지 말고 더 열심히 얼마 안 남았다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또 하게 되었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였잖아요. 이렇게 낮아진 문해력을 그런데 만회할 수 있는 요인이 부모님이 얼마나 집에서 많이 책을 읽어주느냐였다고 해요. 이 책에서 보면 가정 문해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의 뇌는 좌뇌의 언어와 읽기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들 간 백질 연결성이 우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능적인 이점보다도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랑 그림책을 통해서 접하는 어휘가 다르죠. 더 복잡한 문장이나 구조들을 접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림책을 누가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아이들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능숙하고 패드나 스마트폰 통해서 영상이나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하는 시기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저희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서는 만 2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권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2에서 5세 아이들도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있어요. 양육자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놀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에는 그만큼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책 속에 나오는 표현 중에 그 셧업 토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디지털 미디어를 보여주는 부모님한테 뼈를 때리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이 끝나고 때를 쓰는 아이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아이에게 무한정으로 영상을 제공할 수는 없죠.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우리 아이 밥을 왜 안 먹지? 잠을 왜 안 자지? 지금 잘 크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0에서 5세 골든 브레인 육아법을 보면서 우리 아이 발달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도 이번 책을 통해서 저희 생활 전반과 육아에 관해서 이제 한번 좀 뒤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육아하시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었나? 아이 키우면서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걸까? 이런 이야기들 주변 분들이랑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0에서 5세 골든 브레인 육아법 이 책 읽고 우리 아이 발달의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